자, 먼저 부잣집 아들에서 서희 역을 맡은 양혜지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순의 딸이자 용희의 이부 형제인 서희는 엄마를 닮은 외모에 순진하고 천하태평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바람기도 다분하며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진 것까지 엄마 복순을 닮은 귀여운 딸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음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음은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양혜지 씨는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김민규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의 늦둥이 아들 명하 역을 맡아 반듯한 모범생으로 온 집안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애교 만점 막내 아들입니다. 엄마에게는 피로 해소제지만 경하, 영하 두 누나들에게는 잔심부름꾼을 면치 못할 예정입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민규 씨도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창엽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고 재혼, 삼혼에 실패한 어머니와 또 성이 다른 여동생 서희와 함께 사는 용희 역을 맡았습니다. 동네 작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으로 어릴 적부터 편하게 지낸 경아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고민하는 남자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창엽 씨도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홍수연 씨 네, 홍수연 씨를 모셔서 투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엽 씨도 다시 한번 나와 주실래요? 네. 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고요. 네. 먼저 두 분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엽 씨 잠시 대기실, 네네. 아, 너무 좋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연상녀를 사귀나 봐요. 네. 네, 큰 박수 축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엽 씨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 홍수연 씨 단독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영하의 언니이자 김씨 집안의 장녀로 동생과는 달리 일탈을 해본 적 없는 엄친딸 경하 역을 맡았습니다. 외모, 학벌, 스펙을 고루 갖춘 커리어 우먼으로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인물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홍수연 씨도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이규환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성공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가미의 실무 담당자이자 워커홀릭인 태일 역을 맡았습니다. 주인공 광재와는 사촌지간이지만 영하를 사이에 두고 사랑의 경쟁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멋있습니다. 예, 역시 부잣집 아들이군요. 네. 자, 오른쪽도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영화 역을 맡은 김주현 씨 모셔서 투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아, 김주현 씨가 등장하니까 이번에 또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맡은 또 저렇게 또 지그시 바라봐 주실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네. 네, 끝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른쪽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규현 씨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주현 씨 단독샷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사고 뭉치 둘째 딸로 전국 맛집을 다 꿰고 있는 외식업 전공자 영하 역을 맡았습니다. 청순 가련한 외모와는 달리 호탕한 성격에 또 남다른 배포로 자수성가할 야무진 포부를 갖췄으며 광재를 만나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김지훈 씨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이광재 역을 맡은 김지훈 씨 모시고 투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환 씨가 뭘 많이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좀 부담되시겠어요. 네. 네, 다음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김지훈 씨 잠깐 대기실로 모시고요. 김지훈 씨 단독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대한민국 대표 금수저로 매사 자신만만하고 여행과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는 부잣집 아들 광재 역을 맡았습니다. 고생과는 거리가 먼 철부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업이 몰락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에 약간 45도 틀어서 오른쪽.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지훈 씨는 무대에 가만히 계시고요. 지금까지 나오신 모든 출연자 배우분들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배우분들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순서는 없습니다. 네. 자, 먼저 왼쪽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좀 밀착해달라고 하시네요. 자, 왼쪽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시선 왼쪽. 네,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 볼게요.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요. 모두 앞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이름이 써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부잣집 아들에서 부잣집 아들 역을 맡고 계시죠. 우리 김지훈 씨께서 부잣집 아들에 대한 작품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안 계시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훈입니다. 감독님께서 원래 하셔야 될 이 작품 소개인데 제가 감히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진부한 어떤 드라마의 상투적인 소개를 해드릴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내용이나 뭐 시놉시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나눠드린 그 브로셔에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잘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연기자로서 김정수 작가님의 대본을 받아서 읽고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의 그런 기획 의도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공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말 드라마라고 하면 요즘에 좀 사람들한테 편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막장의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늘 진부한 비슷비슷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 주말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이 주말 드라마들은 굉장히 가족들끼리 주말에 모여서 저녁 식사 하고 나서 막 차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 부담 없이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오래된 향수 어린 그런 정서가 지금의 주말 드라마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접하고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옛날에 정말 작가님이 옛날에 쓰셨던 뭐 엄마의 바다라든지 그대 그리고나 이런 작품들처럼 사람 사는 이야기가 따뜻하게 그려지면서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인물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런 모습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말 가족끼리 뭐 엄마와 아들, 딸,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서 이 주말 드라마를 함께 시청을 하고 어떤 일주일의 피로를 이 드라마로 좀 씻을 수 있고 어떤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웃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드라마가 저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 방송하는 날을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좀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가족 드라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잠깐 시선을 저 끝으로 돌려서요. 특별하게 양혜지 씨부터 각자 본인이 맡은 배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당황하셨죠? 네. 네, 당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 역할을 맡은 양혜지이고요. 저는 엄마의 복순의 외모를 똑 닮은 얼굴 그리고 천진난만한 성격, 그 다음에 엄마처럼 사랑에 대한 환상이 많은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쭉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씨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 아들로 이제 부모님과 할머니와 우리 누나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명하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창엽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희 역할을 맡은 이창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동네 작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집 누나인 경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아 역할을 맡은 홍수연입니다. 저는 첫째 딸이고요. 미모, 학벌, 스펙 다 갖춘 엄친딸 역으로 나올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기현 씨. 네, 저는 이번에 남태일이라는 역을 맡았고요. 극중에서는 김지훈 씨가 맡은 광재라는 캐릭터의 사촌형이고 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김주현 씨를 짝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를 좀 형성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사연과 비밀이 많은 캐릭터라 앞으로 그런 비밀이나 사연이 어떻게 오픈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재밌게 풀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역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제가 맡은 영화라는 캐릭터는요, 맛집에 관심도 많고, 또 집에서는 사고도 많이 치는 약간 엉뚱하고 당돌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철부지였던 광재를 이끌어주는 평강공주 역할입니다. 신평강공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잣집 아들에서 부잣집 아들인 이광재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재라는 친구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안에서
부모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여태까지 성장할 때까지 한 번도 고생이나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정말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간직한 캐릭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개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철딱선이 철부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 그런 역할인데, 이제 어떤 아버지의 이제 몰락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이제 아주 처절한 시련을 겪어 나가는,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영화와 함께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자 배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우리 오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서 지금 김지훈 씨가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의미로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릴게요. MBC 주말특별 기획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에 이어서 바로 주말극으로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이 주말 드라마에 대한 그런 조예라든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주말극이란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주말 드라마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주말 드라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견해들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말극이 될 것 같고요. 기성 세대들에게는 저보다 윗세대들한테는 과거에 봤던 정말 그런 향수와 어떤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들, 이런 걸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느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요즘 저보다 어린 세대들에게는 세상이 예전보다 많이 각박해지고 막 최첨단화 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이 참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그냥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저한테도 이 드라마는 그런 따뜻한 주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규환 씨께 네, 질문 받을게요. 지훈 씨 도둑놈 도둑님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네, 바로 전작에 이어서 주말극을 바로 하시는데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외적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파격적으로 염색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의도했는지, 그리고 전작과 다르게 엄청 철이 없는 역할인데 연기 변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주현 씨에게도 여쭤볼게요. 양옆에 있는 남자분 캐릭터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각각 어떤 매력이 있으셨는지, 또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둑놈 도둑님에서의 역할은 정말 180도 선상에 놓여있는 거의 정반대 캐릭터예요. 고아에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진지하고 세상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광재는 아예 정반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나이도 사실 제 현재 나이보다 많이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생각이 없어 보이고 더 철이 없어 보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머리 색상도 이런 색깔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부잣집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더 그냥 정신 없어 보이고 그냥 그래 가벼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대신에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이런 친구라는 설정 하에 굉장히 어떤 패션의 트렌드 세터 같은, 그래서 최신의 어떤 유행하는 뭐 브랜드나 디자이너나 이런 부분을 다 섭렵해서, 돈은 뭐 부족함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스타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전에 도둑님 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없어 보이고 고아처럼 보일 수 있을까 해서 협찬옷도 너무 새 옷이어서 의상팀한테 있었던 오래된 옷들을 이렇게 해서 입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와는 정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외양을 일단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너무 이제 저는 굉장히 철이
과하게 많이 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광재는 본인의 생각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광재는 정말 순수해요. 그러니까 모든 리액션이 어떤 세상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저의 한 18살 때 그때의 생각을 되새기면서 그때의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대사와 씬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주현 씨도 대답해 주시죠. 일단 이규환 선배님이랑 김준 선배님 두 분 다 약간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김준 선배님이나 이규환 선배님 촬영하실 때 극중 캐릭터랑 비슷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규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좀 자상하고 그리고 조언도 이렇게 조근조근 잘 해주시는 스타일이셨고요. 김지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유쾌하시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또 상대방을 많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왼쪽 위쪽에. 지금 작품을 MBC 작품을 연이어서 하고 계신데 이번에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면서 MBC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도 생겼어요.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포부와 그리고 시청률 공약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별명이 생겼었나요? 네. MBC가 엄마야 아빠야? 일단 본의 아니게 어떻게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달아서 MBC 작품을 하게 됐는데 어떤 뭐 방송사에 대한 어떤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어떤 작품이 나한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모습은 뭘까, 그런 걸 토대로 저는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작가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 역할에 저를 꼭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MBC 아들이라는 어떤 별명은 그냥 어떤 우연의 산물인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우연의 산물이요? 네, 정말 우연이거든요. 네네. 네. 아니 저 뭐 지분이 없어요 MBC에. 네.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서 이 드라마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너무 정통 주말 드라마이고 옛날에 딱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었던 주말 드라마의 요소들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그게 신선하게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주말 드라마를 엄마가 이렇게 TV를 볼 때 자식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뭐지? 이러고 보다가 재미있어서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포부는 정말 어떤 주말 드라마로서 K본부의 주말 드라마의 아성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박수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네, 시청률 공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시청률 공약은 저희 좀 이렇게 같이 의논한 게 있나요?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혼자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 아까 마이크 좀 드세요 좀. 네, 시청률 공약 아까 뭐 혹시 의논한 게 있나요? 네, 홍승 씨. 아니 김지훈 씨가 했으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뭐 방탄소년단 춤을 추시는데요. 그 노래는 민규가 할 것 같고요. 저희도 춤을 연습을 해보죠 한번. 저는 행사를 잡기로 했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시청률이 40%가 넘으면 40%. 네, 요 바로 전에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그 댓글 중에 질문이 뭐 공약으로 뭐 춤춰주세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엑소에 춤을 췄던 걸 기억하는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40%가 넘는다면 이번에는 제가 방탄소년단에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공식화가 돼버렸네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네, 시청률 40%가 넘는 순간 방탄소년단의 노래 뭐 제목 같은 것도 정했나요 혹시?
DNA? 뭐 DNA가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제가 그 엑소의 춤을 추게 된 것도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시청률에 대한 공약을 걸었었는데 그때도 좀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그냥 좀 무모한 공약을 걸었는데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정말 촬영하는 틈틈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한 30, 그때 30%였다. 거의 약간 김진우 씨 청문회 느낌인데 저희도 30%로 하겠습니다. 30% 네, 30%의 BTS 방탄소년단의 네. DNA. 네. 정말 제가 만약에 30% 나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가지고 계신가요? 그 홍수연 씨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2015년 MBC 주말 드라마 엄마에 이어서 김정수 작가님과 또 두 번째로 작품을 하게 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이게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또 어떤 점 때문에 캐스팅이 됐는지 생각하시는지, 또 이번에 부잣집 아들에서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점을 또 노력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캐스팅 될 수 있었던 건 엄마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제가 성실히 임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너무 썰렁하다. 네. 그리고요. 웃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네. 겉모습은 되게 미모, 뭐 도도해 보이고 그런 모습인데 단편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 전 내면적으로 그래도 경아라는 캐릭터가 스펙이나 아니면 학력에 있어서 우수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아라는 캐릭터도 엄청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이제 막 30대에 들어서는 그런 현실적인 캐릭터로 연기하기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 30대 어떤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 이쪽에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자연 기자입니다. 저 김주현 씨, 이규현 씨, 홍수연 씨 차례대로 질문 드릴 텐데요. 우선 두 분 이렇게 자매로 등장하시고 형제 같은 사촌형 동생 사이로 등장하시는데 실제로 촬영을 하시다 보면 좀 케미가 어떠신지, 실제로 나이 차이가 두 분은 1살 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홍수연 씨도 실제로 언니실 텐데 좀 촬영하시면서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김주현 씨 먼저 말씀하실까요? 홍수연 선배님이랑 언니랑은요, 촬영 지금 많이는 못 해봤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싸우는 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케미도 굉장히 잘 나왔고, 다투지만 마음 안에서는 서로 많이 생각해주고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잘 촬영하고 씬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또 반대쪽을 또 한번 들어봐야 돼요. 네, 홍수연 씨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드라마 상에선 사실 경아가 스펙은 갖췄지만 막상 부잣집 아들은 제가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상에서는 은근 제가 주연 씨 영화를 질투를 조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연 씨가 성격도 좋으시고 또 솔직한 편이시라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더 좋습니다, 사이가.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드라마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네. 저는 그 테일 역을 이제 뭐 신호를 받아보고선 광재 역할은 누가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왠지 느낌이 지훈이가 할 것 같은데? 라고. 네, 진짜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신호를 보니까 20대 초반의 나이라서, 그럼 지훈이는 좀 아쉽지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비슷하고, 지훈이랑 또 이제 경력도 얼추 비슷해서, 이 친구를 한번 작품에서 만날 때가 됐는데, 근데 항상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됐다라고 할 때 오히려 저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임하게 됐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나중엔 뭐 캐릭터가 어떻게
역할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흐뭇해요. 촬영장 가면은 지훈이 보고 그러면 반대쪽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를 보면 왜 흐뭇하죠? 글쎄요, 뭐 사촌 형이고 워낙에 광재가 이렇게 사람한테 허물 없이 대하고 이런 캐릭터이고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냥 저는 광재처럼 이규환 형께서는 그냥 태일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의 케미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둘의 관계가 이제 극이 좀 흘러가면서 좀 변화되는 부분들도 생기겠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딱 그냥 드라마 속의 광재와 테일로서의 완벽한 케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 가능하겠죠? 이 정도 팀. 자, 그러면 이어서 뭐 또 질문. 네, 질문. 안녕하세요. 이뉴스 고홍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김민규 씨한테 질문 있습니다. 예전에 크라임씬에서 탐정 보조로 나오셨는데 김지훈 씨랑 그런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같이 크라임씬에서 호흡을 맞췄던.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때 더 반가움이 더했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훈 선배님이랑 그 크라임씬 때 뵈가지고 이 작품을 제가 이제 결정이 났을 때 지훈이 선배님이 계셔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모든 배우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일부러 가서 친한 척을 했거든요. 선생님 저 같이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더 아껴주시고 더 챙겨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작품에 좀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지훈 선배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모범적인 답변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럼 이어서 제가 아까 김지훈 씨가 MBC 아들설이 한번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MBC 아들은 따로 계세요. 지금 보니까 MBC 별별 며느리, 20세기 소년소녀, 이어서 이번 부잣집 아들까지 연달아서 3작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창엽 씨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세트장이 내 집 안방 같다. MBC 세트장이. 아까 김지훈 씨가 말씀하신 그 MBC 아들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주변에서 뭐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친구들도 진짜 MBC에 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별별며느리를 6개월 동안 촬영했던 곳에서 계속 지금도 똑같은 세트장, 똑같은 대기실, 똑같은 분장실 그냥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좀 그래서 좀 촬영을 할 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었지만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나중에 MBC 아나운서국까지 올라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자, 이창엽 씨가 이제 연상 연하 커플이잖아요. 네. 실제 연상 연하이기도 한데 네. 연기 호흡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거의 대사가 없는 인서트 장면들을 찍고 나서 처음으로 대사가 있었던 날에는 제가 아까 티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뺨을 맞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서 대사를 했을 때는 바로 격정적인 키스를 이제 하는 장면을 이제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클라이밍 운동신이 있어서 또 한 6시간 정도 매달려서 같이 땀 흘리면서 호흡하고 얘기하고 대사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선배님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클라이밍을 하다가 잠깐 이성의 끈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 이렇게 말이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선배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계속 그냥 제 맘대로 누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연하남을 대하실 때 어떠신가요? 네. 그냥 수연아 이렇게 불러도 돼요. 네. 저야 연하고 잘 따라요, 창엽 씨가. 그래서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하고 저도 어쨌든 제가
조금 누나거든요. 아주 조금. 그래서 제가 리드하는 대로 잘 따라와서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양혜지 씨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그 위대한 유혹자에서도 조이 씨께 드렸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이번 작품 부잣집 아들이 이제 지상파 데뷔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오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한번 그 각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TV에서만 어렸을 때 봤던 선배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떤 씬을 찍는다는 게 아직도 되게 긴장되고 안 믿기는데요. 사실 저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되려 먼저 못 다가갔었는데 선배님들께서 너무 먼저 다가와서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해 주셔서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조금은 처음인 만큼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좋은 첫인상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규환 씨. 평소 코믹한 이미지 연기를 좀 많이 선보여 왔고, 지금 현장에서도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진지하고, 멀리서 지그시 바라봐야 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는지, 또 이게 연기하면서 또 따로 이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사실 그 테일 역할을 봤을 때 조금 처음에는 뭐랄까 이걸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좀 진중한 역할을 한번 했다가 좀 대인 적이 있어갖고 그 이후로는 좀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피해 왔었어요. 사실 그래갖고 좀 밝고 좀 코믹스러운 좀 오버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작품 속에 있는 테일이라는 캐릭터만 보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옷일까라는 의심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일단 그거를 조금이나마 제가 안도할 수 있는 거는 김종수 선생님의 작품이라는 거 그 분은 충분히 명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선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인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자꾸 이거를 내가 이런 역할을 피하기만 하고 또 제의를 받았을 때 또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제가 못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잘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극복하는 의미에서 부딪혀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막 이게 또 키다리 아저씨 좀 약간 몰입하신 느낌이 좀 약간 아까랑 좀 느낌 다른데 맞나요? 아닌가요? 괜찮나요? 아님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분들이 이런 캐릭터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게 제가 원래는 좀 나이도 여기서 제일 많고 해서 이런 후배들하고 또 뭐 해갖고 잘 챙겨야 되는데 초반에는 제 연기를 챙기기 급급해서 진짜 주연 씨한테도 제대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얼마 전에 또 간단하게 우리가 회식을 했는데 주연 씨한테는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갖고 좀 앞으로는 조금 더 내려놓고 편하게 좀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네네. 제가 이게 질문하는 와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작 언니는 살아있다라는 드라마를 하셨잖아요. 뭐 시청률 면에서도 굉장히 잘 됐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맡은 역할과 좀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우라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배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나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전작에서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선배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비슷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당돌한 부분이나 이런 면은 비슷한데요. 전작보다 약간 캐릭터상 엉뚱한 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전작에는 이제 상황에 치여서 이제 캐릭터가 인물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약간 철부지에
더 이렇게 통통 튀고 더 귀여운 모습이 많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 이번엔 더. 네. 네. 아까 제가 보니까 기자회견을 열었더니 피곤하네요. 네. 아까 보니까 제가 가볍게 질문 드릴게요. 화면에 뭐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실제 경험에 좀 약간 정말 내가 생애 가장 어려웠다.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뭐 이 극 중에서 녹아나거나. 갑자기요? 제가 했던 제일 뭐 어려운 일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고생해본 경험. 고생은 많이 했죠. 뭐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저를 가장 성숙하게 하고 가장 철들게 했던 시련을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5년간에 걸쳤던 소송 사건이 아니었을까. 뭐 더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더럽고 뭐 이런 일들도 뭐 저도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많이 있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사람들이 이제 저 외모를 보고 약간 사람들이 드라마상에서 광재를 보고 이 극중 인물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좀 되게 그냥 한없이 가볍고 별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저를 보는 분들이 더러 계시긴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생한 거 뭐 얘기하자면은 뭐 이루 말도 할 수 없겠죠. 네. 제가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질문을 던진 건데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 혹시 없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규 씨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수현 또 김주현 씨와 함께 남매 연기를 보여주시잖아요. 세 분의 남매 케미는 혹시 잘 맞는지, 또 촬영장에서 누나들한테 제가 봐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일 것 같은데 실제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몸소 느끼는지 여쭤볼게요. 네, 현장에서는 되게 잘 챙겨주세요, 두 분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엄청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성격이 누군가에게 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다가가면 한없이 다가가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그 다가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촬영 현장은 너무 쉽게 다가가게 되고 되게 쉽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현장이었는데요.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 촬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현장에 갔는데 이제 홍수연 선배님이나 주현 선배님이 저한테 그냥 동생처럼 아예 이렇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아들 이러고 그냥 명아야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냥 뭔가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한 소속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안하게 잘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캐릭터상으로는 조금 밉상이에요, 제가. 네, 캐릭터상으로는 좀 밉상인데 현실에서는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이쁨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연기를 정말 잘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극중으로도 미워하기 좀 쉽지 않은 캐릭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남자한테 칭찬 드리니까 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배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드라마가요, 요즘에 세상이 좀 많이 팍팍하잖아요. 근데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보면서 나도 부잣집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차고 따뜻하고 또 밝은 기운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상으로 공식 인터뷰를 마치고요. 3월 25일 일요일 저녁 8시 45분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일 MBC UHD 새 주말 드라마 부잣집 아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배우분들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구호는 김지우 씨가 한번 하시든지, 구호 안 하시면 그냥 제가 할까요? 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우리가 부잣집 아들 하면 우리가 다시 대박입니다. 자,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제가 부잣집 아들 하면 대박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잣집 아들! 대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